중요하게 또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중앙일보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동훈이 포위돼 있는 그 기사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 이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위될 수밖에 없는 반윤 성향의 공통점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예. 다른 정당들,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런종섭 개혁신당, 범인 은닉 새로운 미래 이런 기본 입장이 같다. 이 문제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신문들의 위기, 나갔죠. 예, 예.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또 하나의 위기가 나온 거예요. 네. 경향신문 지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커진다고. 이종섭 내부는 윤 대통령의 은폐, 도피극, 책임론 비등. 그러니까 출국은 이미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향신문 일면에서 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실까요? 일반 피의자 출금 해제에 깐깐한 법무부. 이종섭엔 속전속결. 네, 이야. 변호사시니까 이런 거 예. 보셨습니까? 어떻게? 아니 저거는 진짜 드문. 저는 19년 변호사 생활했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어요. 대통령하고 친하면. 막 수사받고 있는데 핵심 그러니까요. 피의자인데 이 막 어딜 나갑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변호사마다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지금까지. 아, 진짜? 네. 아, 나 안 물어봤는데. 김민하 평론가 역시 대단하다. 그게 왜 대단하죠? 아니, 물어보는 게. 아, 그래도 그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잖아. 나름 취재를 하는 거잖아. 취재가 아니라 방송 중에 물어봅니다. 네. 이런 거 보셨냐고.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래? 못 봤다고 하죠.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포위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수사 외압 몸통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법무부하고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냥 건너뛰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야, 말 잘해요. 예. 네,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이나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 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출금 해제 깐깐한 법무부 이종섭엔 속전속결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면은 출금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 중에 확정된 판결 47건을 살펴봤더니 지난 3년 동안요. 예. 31건이 기각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출금 해제해 주세요. 아니 왜 나 출금 묶어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안 돌아오는 율이 너무 많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 씨, 2022년 5월부터 11월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수출 계약을 위해서 출국할 필요가 있다. 빨리 내보내달라. 출금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뭐 B 씨도 1년 10개월을 넘는 출금을 당해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더라.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근데 법무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출금을 연장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도 10건 있었다. 네, 그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어요. 일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을 하던 법무부가 유독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례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뭔가 조직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그건 국민들이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심의를 열어가지고 출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나가서 달랑 4시간 수사 협조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MBC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알리바인 거잖아요. 출금 해제 조치에. 그렇죠. 이렇게 그게 성실하게. 증거 인멸도 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뭐 이런 제스처죠. 정말 그럴까요? 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냈습니다 이러고 출국했는데 그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이후에 새로 만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건 관련 내용 아무것도 없는 걸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야. 그럼 왜 내죠 핸드폰을? 그러게. 아깝게? 핸드폰 비싸지 않나요? 비싼데. 그러니까 날 주지. 왜 돈백씩 하지 않나요? 아니 100만 근데 원이 무슨 더 비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언을 하는 로펌들이 정말 변호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조언했다는 거예요, 로펌이? 아니 보통 이거는 로펌들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걸리지 않고 좀 명목 있게 하는 방법으로 조언을 많이 하죠. 핸드폰 교체하세요. 교체하고 싶어서 교체했다고 하고 이전 핸드폰 없다고 하면 되죠. 그거 자기 자유잖아요. 근데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괴감 느껴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법 만들 때 그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때 전 나가가지고 아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공수처가 좀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아무나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 검찰하고 경찰 고위 관계자,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 대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공수처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만들지 말고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저 따위로 수사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저 따위란 말이 나왔어. 1월에 압수수색 했다며. 그럼 그때 압수수색 했어야지 휴대폰. 맞아요. 이전에 쓰던 거. 맞아요. 일단 공수처에 열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논의 얘기지만 저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고 그거 열어보면 금방 알 텐데 그게 수사협조라고 풀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아니 국방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면 이렇게 법을 능멸하면 안 되죠.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예 제출 안 했어요. 그것도 비번 안 풀어줬어요. 비번도 안 풀어주고 그 뒤에 네. 이제 아이폰 엄청 유행한 거 아니에요 최신폰으로. 그거 안 풀어주려고 현직 부장검사하고 투닥투닥 하다가 부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로 그렇죠. 예, 무혐의 받았지만. 예.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예.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시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이제 이러는 것도 웃기지만 이 사건의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기사를 쭉 보는데 네. 재밌는 부분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똑같은 이 말에 집중을 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겨레 이제 박민희 선임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기사라기보다도 일종의 기자 수첩 이런 거죠. 제목이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서 이 호주 외교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제목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과연 신임장이 없이 갔는데 그게 외교가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호주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느냐. 호주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예.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리고 호주 대사가 애초에 저런 장관급이 가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의문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원래 차관보나 국장급이 가는 자리래요. 호주 대사는. 근데 왜?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도 웃기고 어제 우리가 소식 전하면서 사본이라고 좀 우아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냥 복사 떠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신임장을.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됩니까? 어제 안 되는 말씀드리기를 거지. 호주 뭐가 그렇죠. 돼요? 예. 어제 말씀드리기를 원래 대사라는 거는 신임장 원본을 상대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면서 대사직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원본을 안 가지고 간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경찰서에 피의자 접견하러 갈 때도 사본 가져가면 안 해줘요. 그렇죠. 원본을 안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 전에는 아예 다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재외공관장 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행사에서 대사들이 신임장 어차피 왕창 같이 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껴서 같이 받든가 다른 회의할 때 같이 받든가 뭐 이렇게 설명을 이저저도 막 이렇게 해왔는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일단 외교 행랑으로 일단 원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정식 수여하는 그 어떤 세레모니는 오셔갖고 나중에 집단으로 할 때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러면 애초에 들려서 안 보내고 그거를 뒤에 왜 보냅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지적을 하면서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이 취재진을 피해서 몰래 비행기 탑승할 때 MBC 기자하고 마주치자 당황하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야말로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 묻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렇게 글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경향신문에 저와 이슬이 비슷한 김미나 논설위원이었는데 칼럼니스트로 직함이 있는 예. 분이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이 제목이고.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쭉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모든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전해드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그 내용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 MBC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시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잘 알아가지고 예. 카톡으로 우리 글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본 순간 바로 떠오른 거예요. 네, 이종섭 전 네.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얘기하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누구나도 마찬가지 심경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또 사본 들려서 4시간 딸랑 그냥 형식적 조사하고. 그렇죠. 출금 풀어주고 무조건 그냥.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핸드폰은 거냐. 뭐 깡통 핸드폰 내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의문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네. 휴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쑥 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나가는 거 기자가 가가지고 출국장 안쪽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절로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게 경향신문을 보시면 사면을 보시면 제목이 21대 마지막 쟁점 법안들 최상병 특검법 22대 총선에 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올해 4월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총선 성적표가 최상병 특검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병 특검으로 가야겠네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이 부분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하는 거냐 이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위돼 있었죠. 예. 네 세력에 의해서. 네네. 근데 이 네 가지 세력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특검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무리 없이 별도의 특검이 뭐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기는 거다라는 거를 이 기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이걸 밝힐 수 있는 특검이 발의되느냐.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법안은 예. 그렇지만 총선 결과를 볼 때 만약에 여권이 대패했어요. 그리고 야권에서 대거 22대 총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안 할 거야.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그걸 모르쇠 하기도 어렵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된다고 막 버팅기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싫어 나 이거 또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22대 들어가서 바로 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지금 달려있는 거야. 그러네요. 이 문제가. 그러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전 장관 요 도피 문제에 관해서만 또 뭘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 머릿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 세력이 별도로 뭔가 연대하는 또 다른 어떤 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포위가 된 측면도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2030 세대가 분노할 거라고 봐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의 처음 시작 기억나십니까? 최상병에게 구명조끼 주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기 맞아요. 보기 싫다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